안녕하세요. 불경 대출 톡톡 김인숙입니다. 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좀 더 좋은 급지를 선점해서 내 주거를 레벨업 할 수 없을까 고민들 많으시죠? 부산만 봐도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내가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왠지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함을 느끼는 분들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 게 뭐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당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선점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의 시작이 갭 투자, 갭 매수일 것 같은데요. 6.27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은 갭 매수가 차단이 되었으나 지방은 아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갭 매수는 한 단계 더 주거를 레벨업 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요. 내가 갭 매수를 했을 때 향후 발생될 부분들에 대한 주의점이나 준비해야 될 사항을 모르고 시작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갭 매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짚어드리고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애 최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에 7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세입자가 3억 5천만 원에 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LTV가 80%까지 가능해서 5억 6천만 원까지 집값 함도인 LTV인데요. 여기서 세입자 임차 보증금을 빼면 실제로 내가 대출한 가능 금액은 2억 1천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 7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준비해야 하는 자본은 1억 4천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앞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입지라면 적은 자본으로 상급지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도 요즘 7억대 아파트는 매도자가 쉽게 가격을 내리기보다 매도자의 조건을 맞춰 계좌를 기다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좋은 입지는 앞으로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겠죠. 그래도 미래일은 모르니까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매수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매수 이후 3억 5천만 원 임차인이 전세 만료 시기 이후 퇴거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그래서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이때는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생애 최초가 아니라 1주택자 조건, 즉 LTV 70%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더 흘렀고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시세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세 7억의 70%인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9천만 원이 되고 기존 매수 시 대출 2억 1천만 원을 제외한 2억 8천만 원으로 퇴거자금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임차인에게 내어줘야 될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약 7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준비를 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4억 9천만 원의 대출 한도가 되려고 하면 가령 40년 원리금균 등 연 4% 이율, 5년 혼합형, 그리고 지방에도 26년 스트레스 3단계가 도입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른 부채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미혼인 경우는 혼자 소득, 또는 기혼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 7,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이 4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득이 적어 퇴거자금 대출을 2억 1천만 원을 추가받을 수 없다면 임차인을 한 바퀴 더 받아 전세를 이어가는 전략이나 매매가가 올랐을 때 비과세 매도를 통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현재는 전세가 워낙 귀해서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부분은 어느 정도 해치가 될 거로 보이기는 하나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추가적인 자금이나 대출이 원활하게 필요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주택 매수가 제한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부는 매수할 때 하는 대출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요, 집을 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추가 집 살 계획이 없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추가로 집 살 계획도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연말정산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집을 매수하고 근로자라면, 그리고 기준시가 6억 이하이고 1주택자라면 기타 요건들을 갖췄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집을 매수한 후 3개월 이후에
받은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기업매수는 단순히 적은 돈으로 집을 산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구조, 세금, 자금 계획까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한 급지를 미리 선점한다면 이것만큼 내 주거 사다리를 올려주는 좋은 기회도 없을 겁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조금 더 작은 자본으로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성공적인 매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맞춤 플랜을 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건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안전하게 대출을 활용하고 성공적인 자산 성장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